창밖으로 빗방울이 흘러내리는 걸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병원 대기실의 하얀 형광등 불빛이 너무 차가웠네요. 손바닥은 축축하게 땀이 나고 있었고 심장은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고 있었죠. 임신 12주차. 산부인과 의사가 말했던 그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결혼한 지 5년 만에 찾아온 기적 같은 소식이었거든요. 남편 준호에게 알려주고 싶었죠. 그가 얼마나 기뻐할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찼어요. 하지만 그날 오후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에게 깜짝 선물로 알려주고 싶어서 회사로 찾아갔죠. 그의 사무실이 있는 빌딩 15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행복한 두근거림이었죠. 아직은 복도를 걸어가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회의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죠. 들어가려다가 멈칫했어요. 그 안에서 들리는 목소리 때문이었죠. 여자 목소리였어요. 낯설지 않은 어디서 들어본 듯한 목소리. 하지만 정확히 누군지는 알 수 없었죠. 준호야,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잖아. 여자가 말했어요. 목소리에 애절함이 묻어났죠. 알아. 하지만 너를 보면 참을 수가 없어. 미안해.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톤이었죠. 부드럽고 간절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서 겨우 몸을 지탱했네요. 당신 부인은 어떻게 할 거야? 수진 언니한테 미안하지 않아. 수진. 내 이름이었어요. 여자가 내 이름을 불렀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문을 열고 들어가야 했어요.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죠. 마치 땅에 뿌리를 내린 것처럼. 오빠, 나 정말 힘들어. 이렇게 숨어서 만나는 것도, 언니를 속이는 것도. 오빠라고 불렀어요. 그 여자가 남편을 오빠라고 불렀죠. 갑자기 회의실 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리고 나는 그녀를 봤습니다. 10년 전 실종된 내 여동생. 수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수아는 나를 보고 얼어붙었어요. 남편 준호도 창백한 얼굴로 나를 바라봤죠. 언니.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목구멍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그들을 바라만 봤습니다. 10년이었어요. 10년 동안 온 가족이 수아를 찾아 헤맸죠. 경찰에 신고하고 전단지를 돌리고 방송에도 나갔어요. 엄마는 매일 밤 울었고 아빠는 하루가 멀다 하고 수아가 다니던 곳들을 찾아다녔죠. 그리고 나는 수아를 잊지 않기 위해 그녀의 사진을 항상 지갑에 넣고 다녔어요. 20살의 수아. 대학교 2학년이던 그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내 동생.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에 서 있었어요. 살아서, 건강하게. 그것도 내 남편과 함께. 수진아. 준호가 내게 다가오려 했어요. 나는 뒤로 물러났죠. 손대지 마. 겨우 그 말만 할 수 있었어요. 언니, 설명할게. 들어줘. 수아가 울먹이며 말했죠. 설명, 10년 동안 어디 있었는지 설명할 거야? 아니면 내 남편이랑 자는 이유를 설명할 거야?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슬픔과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죠.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아가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일어나. 내 눈물 따위 보고 싶지 않아. 차갑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그곳에서 도망치고 싶었죠. 숨 쉴 수가 없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죠. 로비에 도착했을 때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죠.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10년이었죠. 10년 동안 죽은 줄만 알았던 여동생이 살아 있었어요. 그것도 내 남편과 바람을 피우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어떻게 가족을 버리고 사라질 수 있죠? 그리고 어떻게 언니의 남편과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죠? 구역질이 났어요. 화장실로 뛰어가서 토했죠.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건조한 구역질만 계속됐죠. 거울을 봤어요. 창백한 얼굴, 휑한 눈. 이게 나였어요. 임신한 지 석 달째인 여자. 남편의 배신과 여동생의 배신을 동시에 당한 여자. 손이 배로 갔어요. 아직 불룩하지 않은 배. 그 안에 생명이 자라고 있었죠. 준호의 아이. 아니, 정말 준호의 아이일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왔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준호였죠. 받지 않았어요. 계속 울렸어요. 수아한테서도 전화가 왔죠. 역시 받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집. 준호와 내가 5년 동안 함께 살아온 곳. 이제 이곳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어요. 어두워졌고 다시 밝아졌네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준호였죠. 수진아. 그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집에 들어오지 마.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뭐가 미안한데. 내 여동생이랑 잤어. 아니면 나한테 거짓말한 거. 둘 다야.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준호가 무릎을 꿇었어요. 하지만 나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죠. 언제부터였어? 2년 전이야. 2년, 결혼한 지 3년째? 미안해. 그만 미안하다고 말해. 듣기 싫어. 일어나서 방으로 갔어요. 문을 잠갔죠. 준호가 문을 두드렸지만 무시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죠.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텅 빈 느낌만 들었죠. 핸드폰을 꺼내서 수아의 사진을 봤어요. 20살의 수아.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언제 찍었던 거더라. 아, 맞다. 대학교 입학식 날이었어요. 내가 찍어줬죠. 왜 그랬어, 수아야? 왜 사라졌어? 왜 돌아오지 않았어? 왜 하필 준호였어? 혼잣말을 했어요. 대답은 없었죠. 다음 날 아침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박수진님, 어제 예약하신 정기검진 시간이신데 오실 수 있으세요? 깜빡했죠. 임신 정기검진 약속을. 네, 갈게요. 병원에 갔어요. 산부인과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속이 메스꺼웠죠. 임신 초기 증상인지 아니면 어제의 충격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박수진님,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불렀어요. 진료실로 들어갔죠. 담당 의사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이름표에는 산부인과 전문의 강민호라고 적혀 있었죠.
안녕하세요, 박수진님. 오늘 12 주차 검진이시죠? 네. 초음파 검사부터 할게요. 침대에 누워주세요. 검사를 받았어요. 모니터에 작은 생명이 보였죠. 심장이 뛰고 있었어요.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네요. 축하드려요. 의사가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나는 웃을 수 없었죠. 그런데 박수진님, 남편분도 함께 오시지 않으셨네요. 네. 바빠서요. 거짓말이었죠. 진실은 남편을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였어요. 그렇군요. 그럼 이따가 결과 설명할 때 혹시 남편분도 함께 들으시겠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검사가 끝나고 다시 진료실로 갔어요. 의사가 서류를 보고 있었죠. 박수진님, 혹시 임신 전에 남편분도 함께 검사 받으셨나요? 아니요. 왜요? 아, 그냥 궁금해서요. 보통 임신이 잘 안 되는 부부들은 남편분도 함께 검사를 받거든요. 저희는 특별히 문제가 없었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참는 것 같았죠.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내가 물었어요. 아니요, 아기는 건강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의사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았죠. 선생님, 정말 문제 없는 거죠? 네, 물론이에요. 진료가 끝나고 나왔어요. 하지만 마음이 개운하지 않았죠. 의사의 표정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약국에서 처방전대로 약을 받고 집으로 가려는데 누군가 내 팔을 잡았어요. 수진 씨, 돌아봤죠. 아까 그 의사였어요. 강민우. 네. 혹시 커피 한 잔 하실 수 있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무슨 말씀이신데요? 여기서는 곤란하고요.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이상했죠.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궁금하기도 했고요. 병원 근처 카페에 갔어요. 의사는 커피를 주문했고 나는 따뜻한 우유를 시켰죠. 무슨 일이세요? 내가 먼저 물었어요. 사실 오늘 검사 결과를 보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이상한 점이요? 네. 박수진 씨 남편분, 이름이 김준호 씨 맞죠? 네, 맞아요. 근데 어떻게 아세요? 제가 3년 전에 김준호 씨를 진료한 적이 있어요. 비뇨기과 쪽이었는데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김준호 씨는 불임이에요. 정자가 거의 생성되지 않는 선천적인 문제가 있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죠. 그게 무슨. 죄송하지만 사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았어요. 지금 박수진 씨 뱃속의 아이는 김준호 씨의 아이가 아니에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죠. 거짓말이시죠? 농담이시죠? 죄송해요. 하지만 사실이에요. 김준호 씨의 의료 기록이 명확해요. 손이 떨렸어요. 컵을 잡을 수도 없었죠. 그럼 이 아이는 다른 남자의 아이예요. 아니에요. 말도 안 돼요. 저는 남편 외에 다른 남자랑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어요. 석 달 전. 대학 동창회가 있었죠. 그날 너무 많이 마셨어요. 기억이 없었죠. 다음 날 아침에 호텔 침대에서 깼어요. 옷을 입고 있었고 아무 일도 없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정말 아무 일도 없었을까요? 혹시 석 달 전쯤에 기억나지 않는 일이 있으셨나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떻게? 제가 그날 그 호텔에 있었어요. 네. 박수진 씨를 봤어요. 남자와 함께 계셨죠. 충격이었어요.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누구였어요? 그 남자가. 저였어요. 시간이 멈췄죠. 의사가 나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무슨 소리예요? 그날 밤 박수진 씨가 너무 취해서 쓰러지려고 했어요. 제가 부축했고 객실까지 데려다 드렸어요. 그리고 뭐예요? 박수진 씨가 저를 붙잡았어요. 울면서 외로웠다고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전혀. 저는 그런 짓 안 해요. 거짓말 마세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박수진 씨가 먼저 키스했어요. 그리고 저도 거절하지 못했어요. 왜요? 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저는 박수아 씨의 전 남편이에요.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수아의 전 남편. 이 사람이 수아의 전 남편이라고? 수아가 결혼했었다고요? 네. 8년 전에 결혼했어요. 1년 정도 함께 살았죠. 그럼 수아가 실종된 게 제가 이혼 요구한 직후였어요. 머리가 복잡했어요. 정리가 안 됐죠. 잠깐만요. 차근차근 설명해 주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강민우가 한숨을 쉬었어요. 8년 전 저는 레지던트였어요. 병원에서 박수아 씨를 만났죠. 수아 씨가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실려왔었어요. 교통사고. 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입원 치료가 필요했죠. 제가 담당 의사였어요. 강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죠. 수아 씨는 특별했어요. 밝고 긍정적이었죠. 매일 병실에 들를 때마다 웃으며 인사했어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죠. 그래서 결혼까지 한 거예요. 네. 퇴원하고 6개월 후에 결혼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제 인생 최고의 시간이었죠. 하지만 강민우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결혼 1년 후 수아 씨가 변했어요. 갑자기 우울해지고 불안해했어요. 밤마다 악몽을 꾸고 소리를 질렀죠. 왜요? 처음엔 몰랐어요. 수아 씨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어요. 강민우가 잠시 말을 멈췄죠. 수아 씨는 과거에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대학교 2학년 때였대요. 선배한테 당했다고 했어요. 수아가. 내 동생이 그런 일을 겪었다고? 왜 말하지 않았어요? 가족한테, 우리한테. 수치스러웠대요. 그리고 무서웠대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까봐. 눈물이 났어요. 수아가 그런 고통을 혼자 견뎌야 했다니. 그래서 실종된 거예요. 아니에요. 더 복잡해요. 강민우가 계속 이야기했어요. 수아 씨가 과거를 고백한 후 저는 힘들었어요. 솔직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그리고 어리석게도 이혼을 요구했어요. 왜요? 제가 약했어요. 수아 씨를 도와줘야 하는데 오히려 도망치려고 했죠. 평생 후회하는 선택이었어요.
강민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혼 서류를 내민 날 수아 씨가 사라졌어요.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끊겼죠. 경찰에 신고했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네. 저도 계속 찾았어요. 매일 후회하면서 수아 씨한테 미안했어요. 제가 수아 씨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침묵이 흘렀죠. 카페 안에 소음만 들렸어요. 그런데 왜 저한테 접근한 거예요? 그날 밤에? 내가 물었어요. 우연이었어요. 동창회 장소가 제가 묵고 있던 호텔이었거든요. 복도에서 박수진 씨를 봤어요. 너무 취해서 비틀거리고 계셨죠. 그래서 방까지 데려다 준 거예요? 네. 그냥 도와드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뭐예요? 박수진 씨 얼굴을 자세히 봤을 때 깨달았어요. 수아 씨랑 너무 닮았다는 걸. 나는 수아랑 닮았어요. 언니와 동생이니까 당연했죠. 특히 눈매가 비슷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죄송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강민우가 고개를 숙였죠. 하지만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박수진 씨의 남편 김준호 씨와 박수아 씨는 지금 만나고 있어요. 알아요. 어제 봤어요. 어제요? 회사에서 둘이 함께 있는 걸 봤어요. 10년 만에 수아를 다시 본 거예요. 강민우의 얼굴이 굳었어요. 수아 씨가 살아 있었군요. 네. 멀쩡하게 살아 있었어요. 제 남편이랑 바람 피우면서 분노가 치밀었어요. 수아한테도 준호한테도 그리고 내 앞에 앉아 있는 이 남자한테도 다들 날 바보로 만들었네요. 남편은 내 여동생이랑 자고 여동생은 10년 동안 가족을 속이고 그리고 당신은 날 임신시켰어요.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다해요? 어떻게 책임질 건데요? 제가 아이를 키우겠어요. 네. 결혼해요. 박수진 씨. 어이가 없었죠. 갑작스러운 청혼이라니. 미쳤어요?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제가 책임질게요. 아이한테도 박수진 씨한테도. 우린 서로 모르잖아요. 알아갈 수 있어요. 시간을 두고 황당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됐죠. 지금 내 상황은 최악이었어요. 남편은 내 여동생과 바람을 피우고 있고, 뱃속의 아이는 남편의 아이가 아니고, 그 아이의 아버지는 여동생의 전 남편이라니, 드라마보다 더 막장이었죠. 생각해 볼게요. 겨우 그 말만 하고 일어났어요. 카페를 나왔죠. 집으로 가는 길이 멀게 느껴졌어요. 발걸음이 무겁고 머리는 복잡했죠. 현관문을 열었어요. 집 안이 조용했죠. 준호는 없었어요. 아마 회사에 갔겠죠. 소파에 앉았어요. 배를 쓰다듬었죠. 미안해. 내가 이런 상황에서 태어나게 돼서. 혼잣말을 했어요. 핸드폰이 울렸죠. 수아였어요. 또 무시했어요. 하지만 메시지가 왔죠. 언니 만나줘. 제발. 설명할게. 읽고 지웠어요. 답장하지 않았죠. 또 메시지가 왔어요. 이번엔 준호였죠.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집에 갈게. 이야기하자. 역시 지웠어요. 그날 밤 준호가 집에 왔어요.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왔죠. 수진아, 나를 불렀어요. 대답하지 않았죠.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이야기, 무슨 이야기? 수아 일. 하고 싶지 않아. 수진아, 제발. 준호가 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일어나. 아니야. 내가 용서해 줄 때까지 안 일어날 거야. 용서. 내가 뭘 용서해. 내 여동생이랑 자는 걸. 2년 동안 날 속인 걸. 다 내 잘못이야. 수아는 죄가 없어. 수아는 죄가 없다고. 10년 동안 가족을 속이고 사라진 건 수아는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무슨 이유로? 준호가 입을 다물었어요. 뭔가 숨기고 있었죠. 말해봐. 무슨 이유였는데. 그건 수아가 직접 말해야 할 것 같아. 싫어. 수아 얼굴 보기 싫어. 수진아, 제발. 수아 말 한 번만 들어줘. 그럼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뭘 이해해? 언니 남편 뺏는 걸. 준호가 할 말을 잃었죠. 나가. 오늘은 내 얼굴 보기 싫어. 수진아,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준호가 놀라서 물러났죠. 알았어. 오늘은 밖에서 잘게. 하지만 우린 꼭 이야기해야 해. 준호가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혼자 남았어요. 고요했죠. 너무 고요해서 무섭기까지 했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준호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죠. 아마 친구 집에서 지내는 것 같았어요. 수아한테서 매일 메시지가 왔어요. 전화도 수십 통씩. 모두 무시했죠. 강민우한테서도 연락이 왔어요. 박수진 씨, 상태는 어때요? 병원에 정기검진 오셔야 하는데요. 괜찮아요. 정말요? 목소리가 안 좋은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럴 순 없어요. 제 아이를 임신하고 계신데.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맞아요. 이 아이는 강민우의 아이예요. 병원에 갈게요. 내일 오전 10시 어때요? 좋아요. 전화를 끊었죠. 다음 날 병원에 갔어요. 강민우가 진료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네. 검사를 받았어요. 아기는 건강했죠. 다행이에요. 아기가 잘 자라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무덤덤하게 대답했어요. 박수진 씨, 제 제안 생각해 보셨어요? 결혼 말인가요? 네. 아직 생각 중이에요.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시간을 두고 생각하세요. 고마워요. 진료가 끝나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누군가와 부딪혔어요. 아, 죄송. 고개를 들었죠. 수아였어요. 언니. 수아가 나를 봤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죠. 비켜. 지나가려고 했어요. 수아가 내 팔을 잡았죠. 언니, 제발 말 좀 들어줘. 싫어. 손 놔. 안 놔. 언니가 들어줄 때까지 안 놓을 거야. 수아, 손 놓으라고. 언니, 나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수아가 울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죠. 용서. 내가 무슨 용서를 바라. 10년 동안 어디 있었는데. 설명할게. 다 설명할게. 듣기 싫어. 언니, 제발. 수아가 무릎을 꿇었어요.
병원 복도 한가운데서 일어나. 창피하게. 난 상관없어. 언니가 용서해준다면 뭐든지 할 거야.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일어나. 따라와. 병원 옥상으로 갔어요. 아무도 없었죠. 말해봐. 10년 동안 어디 있었어? 수아가 눈물을 닦았어요. 병원에 있었어. 병원. 정신병원. 충격이었어요. 정신병원이라니? 응. 10년 동안. 왜? 수아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언니, 나 대학교 때 성폭행당한 적 있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강민호한테 들었던 이야기였어요. 누구한테? 선배한테. 과 선배. 왜 말하지 않았어? 경찰에 신고했어야지. 무서웠어. 그리고 수치스러웠어.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었어.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죠. 그 후로 악몽을 꿨어. 매일 밤. 그 선배가 쫓아오는 꿈. 도망치는데 잡히는 꿈. 수아. 그리고 민우 오빠를 만났어. 교통사고 후에. 민우 오빠는 날 치료해줬어. 아프지 않게 해줬어. 민우 오빠. 강민우를 그렇게 불렀군요. 사랑에 빠졌어. 결혼했고. 행복했어. 그런데. 수아가 말을 멈췄어요. 그런데. 민우 오빠한테 과거를 말했어. 성폭행당한 거. 그랬더니. 민우 오빠가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변했어. 동정이 섞인 불쌍하다는 듯한 눈빛. 그리고 이혼을 요구했어. 수아가 주저앉았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사랑하는 사람한테 버림받았으니까. 내가 더럽다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집을 나간 거야? 응. 그날 한강에 갔어. 다리 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어. 뛰어내릴까 생각했어. 식은땀이 났어요. 그런데 뛰어내리지 못했어. 무서웠어. 죽는 게 무서웠어. 그래서 그냥 걸었어. 계속 걸었어. 어디론가. 그러다가 정신을 잃었어. 다음에 깨어났을 때 병원이었어. 정신병원. 어떻게 정신병원에? 길에서 쓰러진 날 누군가 구급차를 불렀대. 병원으로 실려갔고 정신과 응급실로 갔대. 자살 시도자로 분류됐어. 그럼 그때 연락했어야지. 가족한테 연락하고 싶었어. 하지만 할 수 없었어. 왜? 기억이 없었어.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가족이 누군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 해리성 기억상실. 극심한 트라우마로 인해 기억을 잃는 증상이죠. 10년 동안 기억이 없었다고? 응. 7년 동안. 7년 후에 조금씩 기억이 돌아왔어. 얼굴들이 떠올랐어. 엄마, 아빠, 그리고 언니. 눈물이 났어요. 수아가 그런 고통을 겪었다니. 그럼 기억 돌아오고 나서 왜 연락 안 했어? 무서웠어. 가족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10년 동안 사라졌다가 나타나면 어떻게 받아줄까? 바보야. 우리가 얼마나 너를 찾아 헤맸는데. 엄마가 얼마나 울었는데. 미안해, 언니. 정말 미안해.
수아가 울었어요. 나도 울었죠. 그래서 준호는 어떻게 만난 거야? 병원에서 퇴원한 후 갈 곳이 없었어. 그냥 떠돌아다녔어. 그러다가 카페에서 일하게 됐어. 준호를 거기서 만났어. 아니, 길에서 우연히 마주쳤어. 준호 오빠가 먼저 말 걸었어. 왜? 내가 울고 있었거든. 길에서. 준호 오빠가 괜찮냐고 물었어. 그래서 이야기했어. 내 사정을. 물론 언니 남편인 줄은 몰랐어. 나중에 알았지. 사진을 보고. 그럼 그때 나한테 말했어야지. 말하려고 했어. 진짜로. 그런데 사랑에 빠졌어. 준호 오빠한테. 가슴이 아팠어요. 언니 남편인 걸 알면서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준호 오빠가 날 처음으로 사람답게 대해줬어.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고, 불쌍하다고 여기지 않고, 그냥 나를 봐줬어. 그래서 내 남편을 뺏은 거야? 뺏으려던 건 아니야. 그냥 사랑했어. 황당했죠. 하지만 동시에 수아가 불쌍하기도 했어요. 준호도 너를 사랑해. 응. 준호 오빠는 날 사랑한대. 그럼 나는 뭐야? 나는. 언니,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나도 준호를 사랑했어. 5년 동안 함께 살았어. 그런데 너한테 뺏긴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아가 계속 미안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말이 아무 위로가 되지 않았죠. 그나저나 언니는 왜 여기 왔어? 산부인과에. 수아가 물었어요. 임신했어. 네, 정말. 축하해, 언니. 수아가 환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나는 웃을 수 없었죠. 축하할 일이 아니야. 왜? 이 아이 아빠가 준호가 아니거든. 수아의 표정이 굳었어요. 무슨 말이야? 준호는 불임이야. 이 아이는 다른 남자 아이야. 그게 무슨? 그 남자가 누군지 알아? 수아가 고개를 저었죠. 강민우. 수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민우 오빠. 응. 내 전 남편. 어떻게? 석 달 전에 만났어. 술에 취해서. 기억도 안 나. 수아가 주저앉았어요. 세상에. 둘 다 말이 없었죠.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게 운명인지 아니면 저주인지 알 수 없었네요. 그날 이후 모든 게 복잡해졌어요. 준호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죠. 수아와 함께 있는 것 같았어요. 강민우는 계속 연락을 해왔어요. 결혼하자고, 아이를 함께 키우자고. 나는 혼란스러웠죠.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알 수 없었어요. 부모님한테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수아가 살아있다는 것도, 내가 임신했다는 것도. 어느 날 저녁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죠. 엄마였어요. 수진아. 엄마, 어떻게? 준호한테 전화 받았어. 내가 요즘 상태가 안 좋다고. 준호가 엄마한테 연락했군요. 들어와, 엄마. 엄마가 들어왔어요. 집 안을 둘러봤죠. 준호는 어디 있니? 회사에.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수진아, 무슨 일 있니? 엄마가 내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죠.
아니, 엄마. 아무 일도 없어. 거짓말. 엄마가 봐도 내 얼굴이 안 좋아. 많이 야위었어. 그냥 피곤해서 그래. 수진아.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한테는 말해줄 수 있잖니. 무슨 일인지.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 없었죠. 엄마, 왜 우니? 수아가 살아있어. 엄마의 손이 떨렸죠. 뭐라고? 수아. 수아가 살아있어, 엄마. 엄마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정말이니, 수아가, 우리 수아가. 응, 엄마. 어디 있니? 어디 있어? 모르겠어. 아마 준호랑 함께 있을 거야. 준호랑, 왜? 말해야 했어요. 진실을. 준호랑 수아가 만나고 있어. 엄마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을 지었죠. 만나고 있다니. 무슨 말이니? 바람 피우고 있어. 준호가 수아랑. 엄마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말도 안 돼. 사실이야, 엄마. 그럼 너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엄마가 울었죠. 한참을 울었어요. 나도 함께 울었죠. 그 애가 왜 그랬을까? 왜 10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수아는 수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 수아의 이야기를 했어요. 성폭행, 정신병원, 기억상실. 모든 걸 말했죠. 엄마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우리 수아가 그런 일을. 미안해, 엄마. 내가 몰랐어. 옆에 있었는데 몰랐어. 내 잘못이 아니야. 아무도 몰랐어. 엄마가 내 손을 꽉 잡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니? 모르겠어, 엄마. 이혼할 거니? 아마도. 그럼 넌 어떻게 살 거니? 말해야 했어요. 임신 사실도. 엄마, 나 임신했어. 엄마의 눈이 커졌죠. 정말? 응. 그럼 다행이네. 준호랑 다시. 아니야, 엄마. 이 아이는 준호 아이가 아니야. 엄마가 얼어붙었어요. 무슨 말이니? 준호는 불임이야. 이 아이는 다른 남자 아이야. 수진아. 강민우라는 사람이야. 의사. 수아의 전 남편. 모든 걸 설명했어요. 석 달 전의 일, 강민우와의 만남, 그가 한 제안. 엄마는 말을 잃었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복잡한 상황이었으니까.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해? 모르겠다. 엄마도 모르겠어. 우리는 한참을 울었어요. 서로 안고. 그날 밤, 엄마는 우리 집에서 잤어요. 혼자 두기 싫다고 했죠. 다음 날 아침, 엄마가 말했어요. 수진아, 수아를 만나야겠다. 엄마, 괜찮아. 엄마가 이야기해 볼게. 수아한테 연락해 볼게. 수아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가 너 만나고 싶대. 집으로 와. 30분 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수아였죠. 문을 열었어요. 수아가 서 있었죠.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언니, 들어와. 거실로 갔어요. 엄마가 소파에 앉아 있었죠.
수아가 엄마를 봤어요. 그리고 무너졌죠. 엄마. 수아가 엄마한테 달려갔어요. 엄마가 수아를 안았죠. 우리 수아. 우리 수아가 돌아왔구나. 엄마와 수아가 울었어요. 10년 만의 재회였죠. 나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가슴이 아팠죠.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어요. 한참 후 엄마가 수아에게 물었어요. 수아야, 왜 그랬니? 왜 연락도 안 하고?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수아가 모든 걸 설명했어요. 엄마는 조용히 들었죠. 그래도 연락했어야지.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제 집으로 돌아올 거니? 수아가 나를 쳐다봤어요. 나는 고개를 돌렸죠. 엄마, 저 준호 오빠를 사랑해요. 엄마의 표정이 굳었어요. 수아야, 준호는 내 언니 남편이야. 알아요. 하지만 사랑해요. 그럼 내 언니는 어떻게 하라고? 미안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요. 엄마가 한숨을 쉬었어요. 너희 둘 다 내 딸이야. 어느 한쪽 편을 들 수가 없어. 엄마. 하지만 수아야, 넌 잘못했어. 언니 남편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야. 알아요.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 없어요. 침묵이 흘렀죠. 수진아, 넌 어떻게 할 거니? 엄마가 나한테 물었어요. 이혼할 거예요. 그럼 아기는? 낳을 거예요. 혼자서라도. 혼자서. 강민우가 결혼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아직 결정 못 했어요. 그 사람 믿을 수 있니? 모르겠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아요. 엄마가 내 손을 잡았어요. 엄마가 도와줄게. 아기 키우는 거. 고마워요, 엄마. 수아가 일어났어요. 저 갈게요. 수아야. 엄마가 불렀어요. 언니한테 사과해. 그리고 준호한테도 헤어지라고 해. 엄마, 그건. 그렇게 해. 그게 옳은 거야. 수아가 나를 봤어요.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가. 차갑게 말했죠. 수아가 나갔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준호한테서 이혼 서류가 왔죠.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받아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서류를 읽었죠. 위자료, 재산 분할, 모든 게 적혀 있었어요. 사인했어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으니까. 변호사를 통해 서류를 보냈어요. 이제 곧 남남이 되는 거예요. 강민우한테 연락했죠. 결혼해요. 정말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들어줄게요. 사랑은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단지 아이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알아요. 괜찮아요. 천천히 알아가면 돼요. 그리고 수아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절대로. 알겠어요. 결혼식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법적으로만 결혼했죠.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강민우의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죠. 하지만 전혀 설레지 않았어요. 임신 5개월이 됐어요. 배가 불러왔죠. 아기가 움직이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아들이에요. 강민우가 초음파를 보며 말했죠. 그렇구나. 이름은 생각해뒀어요?
아니요. 같이 생각해봐요. 당신이 정하세요. 냉담했어요. 강민우한테 마음을 주고 싶지 않았죠. 강민우는 착했어요. 배려심도 많았죠. 하지만 내 마음은 얼어붙어 있었어요. 어느 날 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나오는데 누군가를 마주쳤어요. 준호였죠. 수진아. 말하지 않았어요. 지나가려고 했죠. 잠깐만. 이야기 좀 하자. 할 이야기 없어. 있어. 제발. 준호가 내 팔을 잡았어요. 손 놔.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알아. 이미 수백 번 들었어. 나 후회하고 있어. 후회. 응.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았어. 이제 와서 늦은 거 알아. 하지만 말하고 싶었어. 그래서 뭐 어쩌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아니, 그럴 수 없다는 거 알아. 그럼 왜 이래? 그냥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웃음이 나왔어요. 비웃음이었죠. 행복. 내가 지금 행복해 보여. 미안해. 그만해. 이제 우린 남남이야. 신경 쓰지 마. 지나가려고 했어요. 준호가 다시 말했죠. 수아랑 헤어졌어. 멈칫했어요. 뭐, 수아랑 헤어졌어. 2주 전에. 왜? 내가 너무 보고 싶었어. 수아를 보면 내 생각만 났어. 그래서 수아를 버린 거야? 미안해. 나 정말 못된 놈이야. 알아. 이미 알고 있어. 이번엔 정말 가버렸어요. 준호는 더 이상 붙잡지 않았죠. 집에 돌아왔어요. 강민우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죠. 다녀왔어요? 응. 오늘 검진 어땠어요? 아기 건강해. 다행이네요. 배고프죠? 밥 먹어요. 식탁에 앉았어요. 강민우가 만든 음식이었죠. 맛있었어요. 맛있어요. 다행이에요. 입맛에 맞나 걱정했어요. 요리 잘하네요. 전에 혼자 살 때 배웠어요. 수아랑 살 때는 말하지 말라고 했던 이름을 내가 먼저 꺼냈어요. 강민우가 잠시 멈칫했죠. 수아가 해줬어요. 수아는 요리를 잘했거든요. 그랬구나. 박수진 씨, 수아 이야기 해도 돼요? 아니요. 알겠어요. 식사를 마쳤어요. 설거지는 강민우가 했죠. 방에 들어가서 누웠어요. 배를 쓰다듬었죠.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했어. 아기가 발로 찼어요. 살아있다는 신호였죠. 사랑해, 아가야. 엄마가 많이 사랑해. 눈물이 났어요. 요즘 자주 우는 것 같았죠. 노크 소리가 났어요. 박수진 씨, 들어가도 돼요? 네. 강민우가 들어왔어요. 손에 차를 들고 있었죠. 따뜻한 우유예요. 마시면 좋아요. 고마워요. 우유를 마셨어요. 따뜻했죠. 박수진 씨. 네. 저 사랑해요. 멈칫했어요. 갑자기 왜? 말하고 싶었어요. 박수진 씨가 절 사랑하지 않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저는 박수진 씨를 사랑해요. 언제부터? 처음 봤을 때부터요.
주아랑 너무 닮았지만 다른 느낌이었어요. 더 강하고, 더 독립적이고, 저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알아요. 괜찮아요. 사랑받으려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알아줬으면 해서요. 강민우가 나갔어요. 혼자 남았죠. 복잡했어요. 강민우의 고백이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조금 따뜻하기도 했죠. 임신 7개월이 됐어요. 배가 많이 나왔죠. 걷기도 힘들었어요. 강민우가 항상 옆에서 부축해줬죠. 조심해요. 알아요. 조아는 많이 좋아졌어요. 약을 먹고 상담도 받으면서 조금씩 회복됐죠. 언니, 나 일자리 구했어. 정말, 어디? 카페. 바리스타로. 잘 됐다. 나도 이제 독립해야지. 언니한테 계속 폐 끼칠 순 없잖아. 괜찮아. 더 있어도 돼. 아니야. 언니랑 민우 오빠 신혼인데 방해하면 안 되지. 신혼. 우리가 신혼부부인가? 전혀 그런 느낌이 아닌데요. 수아야. 응. 행복해. 응. 요즘은 좀 나아진 것 같아. 언니 덕분이야. 다행이다. 언니도 행복해. 모르겠어. 민우 오빠 좋은 사람이야. 언니한테 잘해주잖아. 알아. 마음 열어줘. 민우 오빠 많이 힘들어해. 언니는 사랑받을 자격 있어. 민우 오빠한테 사랑받아. 주아의 말이 가슴에 남았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배가 아팠어요. 괜찮아요? 강민우가 달려왔죠. 배가 아파요. 진통인가? 병원 가야 해요. 아직 2주 남았는데 조산일 수도 있어요. 빨리 가요. 병원으로 갔어요. 응급실로 직행했죠. 의사가 검사를 했어요. 진통 맞아요. 곧 출산하실 거예요. 지금요? 네. 아기가 빨리 나오고 싶나 봐요.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강민우가 손을 잡아줬죠.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어요. 무서워요. 괜찮아요. 잘 아실 거예요. 진통이 시작됐어요. 너무 아팠죠. 비명을 질렀어요. 힘내요, 박수진 씨. 못하겠어요. 너무 아파요. 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몇 시간이 지났어요. 아니, 며칠처럼 느껴졌죠. 마지막이에요. 한 번만 더 힘 주세요. 의사가 말했어요. 마지막 힘을 다해 밀어냈어요. 그리고 울음소리가 들렸죠. 으앙, 으앙. 축하해요. 아들이에요. 의사가 아기를 보여줬어요. 작고 빨간 아기였죠. 지후야. 눈물이 났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죠. 수고했어요, 박수진 씨. 강민우가 내 손을 꽉 잡았어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있었죠. 고마워요. 우리 아들 낳아줘서. 우리 아들이에요. 당신 아들이기도 해요. 처음으로 강민우를 인정했어요. 가족으로. 회복실로 옮겨졌어요. 지후는 신생아실에 있었죠. 주아가 달려왔어요. 언니, 괜찮아? 응, 괜찮아. 조카 봤어. 너무 예뻐.
그치. 민우 오빠 닮았어. 정말. 응. 특히 눈. 강민우가 웃었어요. 다행이에요. 제 눈이 예쁘거든요. 우리 모두 웃었죠.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어요. 그날 밤 지후를 안았어요. 작고 따뜻했죠. 지후야, 엄마야. 지후가 눈을 떴어요. 맑은 눈이었죠. 엄마가 많이 사랑해. 세상에서 제일. 강민우가 옆에서 지켜봤어요. 저도 사랑해요. 우리 지후. 지후가 웃는 것 같았어요. 착각이겠지만. 박수진 씨. 네. 행복해요? 응. 지금은 행복해요. 다행이에요. 당신은요? 저도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강민우가 내 손을 잡았어요. 이번엔 뿌리치지 않았죠. 임신 9개월. 출산 예정일이 2주 남았었어요. 배가 너무 불러서 걷기도 힘들었죠. 강민우가 항상 옆에서 부축해줬어요. 조심해요. 알아요. 수아는 많이 좋아졌죠. 약을 먹고 상담도 받으면서 조금씩 회복됐어요. 언니, 나 일자리 구했어. 정말, 어디? 카페. 바리스타로. 잘 됐다. 나도 이제 독립해야지. 언니한테 계속 폐 끼칠 순 없잖아. 괜찮아. 더 있어도 돼. 아니야. 언니랑 민우 오빠 신혼인데 방해하면 안 되지. 신혼. 우리가 신혼부부인가요? 전혀 그런 느낌이 아닌데. 수아야. 응. 행복해. 응. 요즘은 좀 나아진 것 같아. 언니 덕분이야. 다행이다. 언니도 행복해. 모르겠어. 민우 오빠 좋은 사람이야. 언니한테 잘해주잖아. 알아. 마음 열어줘. 민우 오빠 많이 힘들어해. 언니는 사랑받을 자격 있어. 민우 오빠한테 사랑받아. 수아의 말이 가슴에 남았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배가 아팠어요. 괜찮아요? 강민우가 달려왔죠. 배가 아파요. 진통인가? 병원 가야 해요. 아직 2주 남았는데 조산일 수도 있어요. 빨리 가요. 병원으로 갔어요. 응급실로 직행했죠. 의사가 검사를 했어요. 진통 맞아요. 곧 출산하실 거예요. 지금요? 네. 아기가 빨리 나오고 싶나 봐요.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강민우가 손을 잡아줬죠.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어요. 무서워요. 괜찮아요. 잘 아실 거예요. 진통이 시작됐어요. 너무 아팠죠. 비명을 질렀어요. 힘내요, 박수진 씨. 못하겠어요. 너무 아파요. 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몇 시간이 지났어요. 아니, 며칠처럼 느껴졌죠. 마지막이에요. 한 번만 더 힘 주세요. 의사가 말했어요. 마지막 힘을 다해 밀어냈어요. 그리고 울음소리가 들렸죠. 으앙, 으앙. 축하해요. 아들이에요. 의사가 아기를 보여줬어요. 작고 빨간 아기였죠. 지후야. 눈물이 났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죠. 수고했어요, 박수진 씨. 강민우가 내 손을 꽉 잡았어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있었죠. 고마워요. 우리 아들 낳아줘서. 우리 아들이에요. 당신 아들이기도 해요. 처음으로 강민우를 인정했어요. 가족으로. 회복실로 옮겨졌어요. 지후는 신생아실에 있었죠. 수아가 달려왔어요. 언니, 괜찮아? 응, 괜찮아. 조카 봤어. 너무 예뻐. 그치? 민우 오빠 닮았어. 정말? 응. 특히 눈. 강민우가 웃었어요. 다행이에요. 제 눈이 예쁘거든요. 우리 모두 웃었죠.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어요. 그날 밤 지후를 안았어요. 작고 따뜻했죠. 지후야, 엄마야. 지후가 눈을 떴어요. 맑은 눈이었죠. 엄마가 많이 사랑해. 세상에서 제일. 강민우가 옆에서 지켜봤어요. 저도 사랑해요. 우리 지후. 지후가 웃는 것 같았어요. 착각이겠지만. 박수진 씨. 네. 행복해요? 응. 지금은 행복해요. 다행이에요. 당신은요? 저도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강민우가 내 손을 잡았어요. 이번엔 뿌리치지 않았죠. 지후가 100일이 됐어요. 100일상을 차렸죠. 가족들이 모였어요. 엄마, 아빠, 그리고 수아. 우리 지후 많이 컸네. 엄마가 지후를 안으며 말했어요. 응. 벌써 7kg이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구나. 아빠도 웃으며 지후를 쳐다봤죠. 아빠 닮았어. 어디 가요? 눈. 눈이 민우 닮았어. 강민우가 쑥스럽게 웃었어요. 수아가 케이크를 가져왔죠. 자, 사진 찍자. 온 가족이 사진을 찍었어요. 엄마, 아빠, 나, 강민우, 수아, 그리고 지후. 행복한 순간이었죠. 언니, 수아가 나한테 속삭였어요. 응, 나 남자친구 생겼어. 정말? 응, 카페 손님이었는데. 잘 됐다. 언니 허락받고 싶어서. 바보야. 내가 왜 허락해? 내 인생이야. 그래도. 수아가 웃었어요. 진짜 행복한 웃음이었죠. 100일 잔치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어요. 지후를 재우고 거실로 나왔죠. 강민우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피곤해요? 조금. 여기 앉아요. 옆에 앉았어요. 박수진 씨. 네. 결혼한 지 6개월 됐어요. 그러네요. 어때요? 후회해요? 아니요. 정직한 대답이었어요. 다행이에요. 당신은요? 후회해요? 전혀요.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강민우가 내 손을 잡았죠. 사랑해요, 박수진 씨. 아직 그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고마워요. 뭐가요? 이해해줘서. 당연하죠. 강민우가 나를 안았어요. 이번엔 밀어내지 않았죠. 박수진 씨. 네. 행복하게 해줄게요.
평생. 알아요. 그의 품에서 눈을 감았어요. 따뜻했죠. 어느 날 준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수진아, 나야. 왜 전화했어? 축하한다고 말하고 싶었어. 아기 낳았다며? 어떻게 알았어? 수아한테 들었어. 그렇구나. 행복해. 응, 행복해. 다행이다. 침묵이 흘렀죠. 수진아. 응,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알아. 이제 그만해. 응, 너 행복하게 살아. 너도. 전화를 끊었어요. 준호와의 인연도 이제 정말 끝난 거예요. 지후가 돌이 됐어요. 돌잔치를 성대하게 했죠. 친구들, 가족들 모두 모였어요. 지후는 돌잡이에서 청진기를 잡았죠. 의사 될 거예요. 강민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빠 닮았네. 그럼 좋죠. 잔치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어요. 지후를 재우고 나왔죠. 강민우가 테라스에 서 있었어요. 뭐 해요? 별 보고 있었어요. 별이 예쁘네요. 그쵸? 옆에 섰어요. 박수진 씨. 네. 결혼한 지 2년 됐어요. 벌써요? 시간 참 빠르죠. 그러게요. 행복해요? 네. 행복해요. 진심이었어요. 저도요. 강민우가 나를 안았죠. 박수진 씨. 네. 사랑해요. 드디어 말할 수 있었어요. 저도 사랑해요. 강민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죠.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언제부터?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부터. 고마워요. 뭐가요? 마음 열어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기다려줘서. 우리는 키스했어요. 긴 키스였죠. 모든 게 완벽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행복했죠.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어요. 어느 날 수아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축하해, 수아야. 고마워, 언니. 언제 해? 다음 달. 초대장 보내줘. 응. 꼭 와줘. 결혼식 날 온 가족이 갔어요. 수아는 아름다웠죠. 진짜 행복해 보였어요. 신랑은 착해 보이는 남자였고요. 수아를 잘 부탁해요. 네. 꼭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식이 끝나고 수아가 내게 왔어요. 언니 고마워. 뭐가? 날 용서해줘서. 다시 가족으로 받아줘서. 바보야. 넌 언제나 내 동생이야. 수아가 울었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죠. 언니도 행복해. 응. 행복해. 민우 오빠랑 잘 지내? 응. 잘 지내. 다행이다. 우리는 안 왔어요. 긴 포옹이었죠.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어요. 10년 전의 비극이 이제는 추억이 됐죠. 아픈 추억이지만 그래도 추억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죠. 각자의 행복을 찾아서. 지우가 3살이 됐어요. 말도 제법 하고 뛰어다녔죠. 엄마. 응. 나 아빠 좋아. 그래. 아빠가 좋아? 응. 아빠 최고.
강민우가 웃으며 지후를 안았어요. 아빠도 지후 최고야. 엄마도 최고. 당연하지. 엄마가 제일 최고야. 지후가 웃었어요. 그 웃음이 너무 예뻤죠. 어느 날 강민우가 말했어요. 박수진 씨, 둘째 어때요? 둘째요? 네. 지후도 동생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렇긴 하네요. 생각해봐요. 네. 그날 밤 생각했어요. 둘째. 나쁘지 않았어요. 아니, 좋았죠. 둘째 갖자. 정말요? 네. 지후 동생 만들어줘요. 강민우가 환하게 웃었어요. 고마워요. 그렇게 우리는 둘째를 계획했죠. 6개월 후 임신 소식을 들었어요. 축하해요. 임신하셨어요. 의사가 말했죠. 정말요? 네. 6주 차예요. 기뻤어요. 강민우한테 전화했죠. 여보. 자연스럽게 여보라고 불렀어요. 네, 수진 씨. 임신했어요. 정말요? 네. 지금 바로 갈게요. 강민우가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수진 씨. 그가 나를 안았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도 기뻐요. 우리는 행복했어요. 9개월 후 딸을 낳았어요. 지아예요. 지혜로울지 아름다우라. 강민우가 이름을 지었죠. 예쁜 이름이네요. 우리 딸 이름이니까요. 지아는 예뻤어요. 인형 같았죠. 지후가 동생을 봤어요. 엄마, 이게 내 동생이야? 응. 지아야. 작다. 지후도 예전엔 저렇게 작았어. 정말. 응. 지후가 지아를 쓰다듬었어요. 지아야, 나 오빠야. 잘 지내자. 웃음이 났어요. 지후가 벌써 오빠 같았죠. 수아가 문병 왔어요. 남편과 함께. 언니, 축하해. 고마워. 딸이네. 예쁘다. 응. 너무 예뻐. 나도 곧 엄마 될 거야. 정말. 응. 임신 3개월째. 축하해. 우리는 안 왔어요. 언니, 행복해. 응. 너무 행복해. 너는? 나도. 너무 행복해. 우리 모두 행복했어요. 10년 전의 아픔은 이제 정말 과거가 됐죠.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죠. 지후는 8살, 지아는 5살이 됐죠. 우리는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마당이 있는 집이었죠. 엄마, 여기 좋다. 지후가 마당을 뛰어다녔어요. 조심해. 알았어. 지아도 따라 뛰어다녔죠. 오빠, 기다려. 빨리 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 안 가득 퍼졌어요. 강민우가 내 옆에 섰죠. 행복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우리는 손을 잡았어요. 수진 씨. 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키스했죠. 아이들이 킥킥거렸어요. 엄마, 아빠 뽀뽀한다. 부끄러워. 우리는 웃었어요. 저녁 온 가족이 모였죠. 엄마, 아빠,
수아의 가족, 그리고 우리. 건배. 모두 잔을 부딪혔어요. 가족의 행복을 위해. 건배. 지후가 물었어요. 엄마, 우리 행복해? 응. 우리 정말 행복해. 영원히? 응. 영원히. 지후가 웃었어요. 좋아.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죠. 여보. 네. 우리 참 많은 일이 있었죠. 그러게요. 후회해요? 아니요. 하나도. 저도요. 강민우가 나를 안았어요. 사랑해요, 수진 씨. 사랑해요, 민우 씨. 눈을 감았죠. 행복했어요. 진짜 행복했어요. 15년 전 내 인생은 엉망이었어요. 남편의 배신, 여동생의 실종, 그리고 예상치 못한 임신.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 모든 아픔을 지나 지금 여기에 있어요.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이와 함께. 때로는 인생이 우리를 무너뜨리죠. 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리고 더 강해질 수 있죠. 나처럼, 수아처럼, 우리 모두처럼. 다음 날 아침, 지후와 지아가 침대로 뛰어들어왔어요. 엄마, 일어나. 아빠, 일어나. 조금만 더. 안 돼. 오늘 놀이공원 가기로 했잖아. 맞아요. 약속했었죠. 알았어. 일어날게. 씻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가족 모두 준비를 마쳤죠. 자, 출발. 차를 타고 놀이공원으로 갔어요. 지후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싶어 했고, 지아는 회전목마를 타고 싶어 했죠. 우리 둘로 나눠서 갈까요? 강민우가 제안했어요. 그래요. 당신은 지후랑 롤러코스터 타고 나는 지아랑 회전목마 탈게요. 좋아요. 1시간 후에 여기서 만나요. 지아와 손을 잡고 회전목마로 갔어요. 엄마, 저 흰색 말 탈래. 그래, 타자. 지아를 말에 태웠어요. 나도 옆에 탔죠. 음악이 흘러나오고 회전목마가 돌기 시작했어요. 엄마, 재밌어. 지아가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니 가슴이 벅찼죠.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삶이었으니까. 회전목마가 멈췄어요. 지아를 안고 내렸죠. 또 탈래? 응, 한 번만 더. 다시 탔어요. 지아는 계속 웃었죠. 1시간 후, 약속 장소에서 강민우와 지후를 만났어요. 어땠어? 대박이었어. 엄마, 롤러코스터 진짜 빨랐어. 무섭지 않았어. 아니, 재밌었어. 우리 지후 용감하네. 당연하지. 점심을 먹고 다시 놀이기구를 탔어요. 해가 질 무렵 집으로 돌아왔죠. 아이들은 차 안에서 잠들었어요. 피곤했나 봐요. 그러게요. 많이 놀았으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아이들을 침대로 옮겼어요. 이불을 덮어주고 나왔죠.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강민우가 차를 끓여왔죠. 수고했어요. 당신도요. 차를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죠. 여보. 네. 우리 참 멀리 왔죠. 그러게요.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요? 물론이죠. 어떻게 잊어요. 그날이 떠올랐어요.
병원 복도에서 처음 강민우를 봤을 때, 그때는 몰랐죠.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저도요. 하지만 운명이었나 봐요. 운명. 네. 수진 씨를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강민우가 내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줄 거죠. 당연하죠. 영원히. 우리는 키스했어요. 핸드폰이 울렸죠. 수아였어요. 여보세요? 언니, 나야. 응, 수아야. 언니, 아들 낳았어. 정말 축하해. 고마워. 나 지금 너무 행복해. 잘 됐다. 이름은? 준서. 준거랄 준, 아들서. 좋은 이름이다. 언니도 내일 병문안 올 수 있어. 당연하지. 갈게. 고마워, 언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전화를 끊었어요. 수아가 아들 낳았대요. 축하할 일이네요. 네. 내일 같이 가요. 좋아요. 다음 날 병원에 갔어요. 수아는 행복한 얼굴로 아기를 안고 있었죠. 언니, 수아야, 축하해. 아기를 봤어요. 작고 예뻤죠. 준서야, 이모야. 준서가 눈을 떴어요. 맑은 눈이었죠. 닮았다. 누구? 너. 내가 아기였을 때랑 똑같아. 정말? 응. 수아가 웃었어요. 언니, 나 행복해. 알아. 보면 알아. 언니 덕분이야. 무슨 소리야. 진짜야. 언니가 없었으면 나 지금 여기 없었을 거야. 바보야. 우리는 안 왔어요. 언니. 응.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야말로 고마워. 왜? 내 동생으로 태어나줘서.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언니. 울지 마. 오늘 좋은 날인데. 응. 수아가 눈물을 닦았어요.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왔죠. 아이들이 뛰어나왔어요. 엄마, 아빠. 왔어. 응. 이모 아기 봤어? 봤지. 정말 작더라. 우리보다 작아. 당연하지. 가 태어났으니까. 신기하다. 저녁을 먹고 아이들을 재웠어요. 강민우와 단둘이 테라스에 나왔죠. 오늘 달이 예쁘네요. 그러게요. 달빛이 우리를 비췄어요. 여보. 네. 행복해요? 네. 너무 행복해요. 저도요. 우리는 껴안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할까요? 물론이죠. 우리가 함께라면 그렇겠죠. 수진 씨. 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과거를 생각했어요. 15년 전의 나.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여동생을 잃고 혼란 속에 있던 나. 그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죠. 하지만 아니었어요. 그건 새로운 시작이었죠. 강민우를 만나고 지우를 낳고 지아를 낳고 수아와 다시 가족이 되고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어요. 인생은 때로 잔인하죠. 우리를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고통을 주죠. 하지만 동시에 기회도 줘요. 다시 일어설 기회,
새로 시작할 기회, 행복을 찾을 기회. 나는 그 기회를 잡았어요. 수아도 잡았죠. 우리 모두가 잡았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행복해요. 진심으로. 강민우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어요. 잠든 모양이네요. 나도 눈을 감았죠.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 모레도, 앞으로 계속.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니까. 그리고 사랑하니까. 지후는 18살이 됐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었죠. 엄마, 나 의대 갈래. 정말? 응. 아빠처럼 의사가 되고 싶어. 강민우가 자랑스러워했어요. 우리 아들 훌륭하네. 아빠 닮아서 그런 거죠. 그래, 그래. 지아는 15살.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엄마, 나는 작가가 될래. 작가. 응. 소설 쓰고 싶어. 좋은 꿈이네. 엄마 이야기를 쓸 거야. 내 이야기. 응. 엄마 인생이 정말 드라마틱하잖아. 웃음이 났어요. 그래, 써봐. 진짜. 응. 단,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끝나는 걸로. 당연하지.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온 가족이 모였죠. 잘 먹겠습니다. 함께 밥을 먹었어요. 지후야, 오늘 학교 어땠어? 좋았어. 모의고사 점수 잘 나왔어. 잘했네. 지아는? 나도 좋았어.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는데 선생님이 칭찬하셨어. 우리 딸 재능 있네. 아이들이 잘하는 걸 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간다는 걸 실감했죠. 식사 후 강민우와 산책을 나갔어요. 벌써 20년이네요. 뭐가요? 우리가 만난 지. 그러게요. 시간 참 빠르죠. 20년 동안 행복했어요. 저도요. 손을 잡고 걸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줄 거죠. 당연하죠.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요? 그것까지는 모르겠네요. 웃었어요. 여보. 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집으로 돌아왔죠. 아이들은 각자 방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았죠. 여보, 차 마실래요? 좋아요. 강민우가 차를 끓여왔어요. 함께 마시며 창밖을 봤죠.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예쁘네요. 그러게요. 저 별들처럼 우리도 계속 빛날까요? 물론이죠. 좋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린 계속 빛날 거예요. 강민우가 내 손을 잡았어요. 함께니까요. 네. 함께니까요. 우리는 미소 지었어요. 인생은 완벽하지 않아요. 때로는 힘들고 아프고 슬프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면 행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 행복이. 나처럼, 우리처럼. 그리고 그 행복은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하니까. 진심으로.